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을 규탄하고 불교 자주권 수호 결의를 다지는 전국 승려대회가 오늘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열립니다. BTN은 12시 50분부터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양주 회암사지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선정됐습니다. 불교문화재 연구소장 재정스님은 사유지인 회암사지를 종단이나 국가기관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지종이 한국밀교의 교의와 사상을 집대성한 50년사를 발간했습니다. 총지종은 한국밀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종단 역사의 기록으로 중생제도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영화 카일라스 가는 길 마지막 순서입니다. 카일라스 산이 보이는 곳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끼밥 굶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을 규탄하고 불교 자주권 수호 결의를 다지는 전국 승려대회가 오늘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열립니다. 전국에서 상경하는 스님들은 버스 탑승 시 코로나 방역 패스 확인을 시작으로 좌석 간 거리 두기 등 폐회까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대회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근절과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조계사에서 봉행됩니다. 종단을 초월해 전국에서 결집하는 5천여 스님은 120여 대 버스에 나눠 탑승할 때부터 방역 패스 확인과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계사를 중심으로 6개 구간에 걸쳐 하차한 스님들은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우정공원 등 1m 간격으로 배치된 좌석에 오후 1시 30분부터 입장해 착석하게 됩니다. 오후 2시 명고에 이어 전국 사찰에서 육바라밀의 부처님 가르침을 상징하는 명종 육타가 대회 시작을 알립니다. 삼기이와 반야심경에 이어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이 고불문을 낭독하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의미를 담아 대중전원이 참회진원 108독을 이어갑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봉행사로 전국 승려대회 의미를 천명하고 현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가 담긴 종정예하의 교실을 원로의장 세민대종사가 대독할 예정입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덕문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도각스님이 전국 승려대회를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을 규탄하고 예방과 개선을 촉구하는 대회 연설을 하고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이 연대사를 이어받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회인 만큼 현 상황에 대한 설명과 관심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길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이 발표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문을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위원장 성광스님이 낭독합니다. 전국 스님과 불자들의 간절함이 담긴 발언문을 전국 비구니 회장 봉각스님이 낭독하기에 앞서 고조된 분위기와 마음을 정돈하는 석가모니불 정근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될 전국 승려대회는 BTN 불교TV와 라디오의 모바일과 인터넷, 유튜브 채널을 통해 12시 50분 준비 모습부터 폐회까지 실시간으로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문화재청이 양주 회암사지를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선정할 것을 의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되려면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았습니다.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재정스님에게 들어봤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고려시대 창건돼 조선 중기까지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양주 회암사. 원나라 지공선사가 발견한 장소에 제자 나홍선사 등이 크게 중창했고 고려 말기 보우국사와 무학대사도 회암사를 중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회암사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선정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2018년과 2020년 두 번 부결됐지만 이번 심의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권고하며 선정 의결했습니다. 잠정 목록 선정이 세계유산 등재에 첫 발을 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등재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잠정 목록으로 선정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에서 서류 형식 검토를 거쳐 등록됩니다. 이후 고도화된 등재 신청서와 보존 관리 계획을 검토해
문화재위원회에서 우선 등재 목록과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최종 등재 신청 대상으로 정해지면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해 완전성 검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선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밝히고 그 가치를 유지, 보호, 관리, 감시, 소통하는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재정스님은 현재 사유지인 회암사지를 국가나 종단에서 매입해 철저히 관리하고 종단과 교구본사, 현재의 회암사가 연계해서 보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회암사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종단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좀 더 성역화시키고 좀 더 보존, 전성, 개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봉선사라든지 그 현재 있는 우리 조계종의 회암사하고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좀 관리하고 또한 1700년 불교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지에 대한 연구와 보존 관리가 필요하며 사지 박물관을 건립해 사지 유물을 통합적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 법인과 학교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당연직 개방이사에 조계종 기획실장 법원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어제 제127차 이사회를 열어 법인과 학교의 지난해 추가 경정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승가학원은 지난해보다 9,300만 원 증액한 20억 4,900만 원 법인 예산안과 지난해보다 5,100여만 원 증액한 51억 5,600여만 원 학교 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당연직 개방이사에 조계종 기획실장 법원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이사장 원행 스님은 전국 대학이 존폐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승가대학 역시 출가자 감소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총지종이 한국밀교의 교의와 사상을 집대성한 50년사를 발간했습니다. 총지종은 한국밀교와 종단 역사의 기록으로 중생제도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한국 밀교를 대표하는 종단 중 하나인 총지종이 창종 50주년을 맞아 2년여 준비 끝에 종단 50년사와 종조 원정대성사의 일대기를 발간하고 지난 13일 봉정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영 법공대종사는 종단의 50년은 생사를 걸고 수행했던 선대 스승의 수행 정진의 역사이자 신심으로 신행 수행을 이어온 교도의 역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통리원장 우인정사는 고려 이후 맥이 끊긴 한국 정통 밀교를 계승해 한국 밀교를 정립한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총지종의 50년은 고려까지 번창하다가 맥이 끊긴 한국 정통 밀교의 개성과 함께 현대 밀교의 교상과 사상이 정립되어 온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년사는 창종 원년인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정통 밀교 종단의 토대를 닦은 시기와 1980년부터 1994년 밀법 홍포의 대원을 개성 발전시킨 시기, 1995년부터 건실한 한국 밀교 종단으로 거듭난 시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로 총 4부로 구성됐습니다. 또 총지사를 시작으로 불꽃 같은 교화를 이어온 사원의 변천과 성장도 담았습니다. 창종 정신과 반세기 종단 역사를 기록한다는 과정을 통해서 사부대중이 종단의 가르침과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애종심과 자긍심을 높인다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종조 원정대성사의 생애에 기록의 편린들과 기억의 파편들을 엮어 일대기를 정리한 불공 잘해라는 끊어진 한국 밀교의 개성과 밀교 의식을 복원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대성사님의 마지막 법문이 불공 잘해라였습니다.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받들어 새기고 불공과 생활, 생활과 불공이 하나 되어 성불과 해탈을 향해 나아가자는 총지종은 50년 종단의 역사와 불교의 생활화와 생활의 불교화를 주창한 종조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종단 100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사바의 풍파가 마음을 흔들 때 길을 밝혀주고 수행을 이끄는 별빛
빛이 중생 구제의 원력으로 한국 밀교를 다시 일으킨 불교 총지종이 종조의 불공잘해라는 마지막 법문을 100년을 향해 다시 시작하는 지금 어떻게 세상에 펼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영화 카일라스 가는 길 마지막 순서입니다. 카일라스 산이 보이는 마사나 로아르 호수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끼밥 굶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기원했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왜 험한 오지를 가느냐고 묻는 질문에 아들은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래 걷고 싶었다고 대답합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9월 1일) 한국을 떠나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까지 국경을 6번이나 넘었는데 앞으로 신장 위구르 지역과 티베트 지역, 마지막으로 네팔 국경까지 넘어야 합니다. 내일 하루는 우루무치에서 머물고 다음 날부터 천상남로와 사막 공로를 거쳐 타클라마칸 사막을 종단합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티베트의 라사로 들어갑니다. 우루무치에서부터 카일라스 산까지 5천 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걸어서 갈 수 없으니 차도 타고 기차도 탑니다. 마나사로와르 호수와 카일라스 산 순례를 마치면 육로로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로 가서 어머니와 저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히말라야의 까그베니 마을에서 긴 여정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곳에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일라스 산이 바라보이는 마나사로와르 호수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간곡히 비셨다. 호수에 왔습니다. 어떠냐? 그것이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아니었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끼밥 굶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사람들이 물었다. 왜 노모를 모시고 험한 오지를 가느냐고. 나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래 걷고 싶었고 티베트의 성스러운 산 카일라스까지 지구의 아름다운 길이 이어져 있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의 첫 방문을 기념하는 두루투포야 축제를 열었습니다. 한편 부탄 유명 영화감독이자 스님인 종사르 켄체 림포체가 설립한 재단에서 생로병사를 다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월의 첫 보름달이 뜨기 전 지난 17일 부처님이 스리랑카에 처음 방문한 날을 기념하는 불교축제 두루투포야가 열렸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사부대중은 보름달이 뜨기 전 무용수, 동물들과 함께 행진하고 부처님께 향기로운 꽃을 바칩니다. 축제가 열린 스리랑카 마히양가나 지역은 부처님이 성도한 지 9개월째 되던 날 방문한 곳입니다. 당시 마히양가나는 두 부족 간 세력 다툼이 극심했는데 부처님의 설법으로 두 부족은 싸움을 포기하고 서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명받은 지역의 신이 사마날라산 정상에 부처님의 발자국을 남겼다는 전설도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라 스리랑카인은 두루투포야 축제를 시작으로 3개월 동안 부처님 발자국을 기리며 사마날라산 순례를 떠나기도 합니다. 비영리 단체 켄치 재단이 종사르 켄치 림포체의 생로병사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영화 부다페스트 호스텔을 제작했습니다. 미국의 데이브 스티븐스가 감독을 맡아 연출하고 인도 티베트 난민정착지의 사슴동산 연구소 카르마 진파스님이 출연합니다. 영화는 생로병사의 고민을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 살펴봅니다. 학생, 스님과 같은 아마추어와 프로 영화 제작자들이 협업해 종사르 켄치 림포체의 가르침을 영화로 쉽게 풀어냈습니다. 켄치 재단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사르 켄치 림포체가 2001년 설립한 단체로 문헌 보존, 번역, 주요 대학 불교학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동학사가 제59회 승가대학 및 제11회 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제1회 연구과정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경내 류카료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동학사 주지 정엽스님과 화엄승가대학원장 일초스님, 승가대학장 명선스님을 비롯한 강사스님과 졸업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지 정엽스님은 매 순간 부단한 노력으로 성장한 스님들을 보니 대견하고 기쁘다며 동학사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간직하고 향기나는 수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승가대학 4명과 대학원 전문과정 4명, 연구과정 4명이 졸업했으며 대학 정현스님과 대학원 전문과정 선우스님, 연구과정 종인스님이 교육원장상을, 대학 지호스님이 육교구 마곡사 교구장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포항 원법사가 지난 19일 설 명절을 맞아 백미 10kg 1120포를 지역사회에 나눠 따뜻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원법사는 21개 읍면동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에 백미 1120포를 전달하고 포항시청을 방문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논의했습니다. 주지 해운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지난 2008년부터 15년째 백미를 지역사회에 나누고 있다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부처님이 주신 쌀이라 생각한다며 소중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법사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2,500포의 백미를 포항시청에 전달했습니다.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교정교화 활동에 앞장서온 김영애 불자가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경북 북부 제2교도소 교정협의회 고문고담스님, 부산 천불정사 범성법사 등 4부대중은 어제 천불정사 법당에서 김영애 교정위원 법무부 장관상 표창 전수식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천불정사 신도회 총무이자 경북 북부 제2교도소 교정위원인 김영애 불자는 10여 년간 수용자 사회복귀를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김영애 불자는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과 주지 고담 스님의 지도에 따라 선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과 92세 노모의 전국 사찰 여행 이야기를 담은 영화 불효자가 제작됐습니다. 마가 스님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체돼가는 가정에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효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싶어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는 출가 후 40년 만에 고향집을 찾은 마가 스님이 늙고 작아진 어머니를 보며 마지막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2년간 어머니와 함께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가족의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효 이야기는 물론 아름다운 한국의 사찰 풍경도 감상할 수 있으며 후반 작업 후 오는 4월 중 개봉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전국 승려대회가 열립니다. 방역 패스 확인과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인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말씀처럼 승려대회가 여법하게 봉행돼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